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벌레에도 많이 물리게 되고 또 무좀이라든가 또 건선 또 뭐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가 가려움증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내원하십니까? 네, 지금 며칠 사이에 뭐 비가 오고 좀 날씨가 좀 온도가 내려가서 좀 괜찮은데 네. 최근 한 1, 2주 좀 더웠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온도가 높아지고 또 습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온도에 민감한 질환들이라든지 야외 활동이 좀 증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질환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주로 연령대는 어떤 환자들이 많습니까? 주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이제 밭일과 또 논일, 또 산에 가서 생기는 그런 피부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는 주로 이제 운동 많이 하니까 샤워를 또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증상이 좀 많이 오고 또 소아인 경우에는 아토피가 좀 심해지고 또 너무 잘 씻는 바람에 또 배리어가 깨져서 또 습진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제일 또 여름에 제일 많은 질환이 무좀 질환들이 발이라든지 또 그런데 많이 생기면 가렵기도 하고 습하니까요. 온도가 높으면 곰팡이니까 많이 자라는 거니까. 날씨하고 상당히 네. 좀 민감한 것 같나요? 그렇죠. 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뭘 질문했는지 알로. 여보세요? 네.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 끊어졌네요. 피부과 네. 피부 질환에 대해서 네.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씨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 그러면은 피부 질환 환자들도 더 많겠네요. 네. 사계절 그러니까 중에. 사계절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름에는 이제 땀으로 인한 질환들이 좀 많겠죠.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니까. 예. 오늘 그래서, 그럼 어떤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요번에? 오늘요? 요번에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햇빛에 의한 질환들도 있고 또 물놀이, 애들 특별히 이제 그 야외 활동 요즘 캠핑 많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벌레 물린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제 생각이 아니라 이제 좀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벌레 물렸을 때 네네. 응급처치.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은 거라서 그런 네. 쪽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벌레라면은 뭐 벌레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벌레 물리죠 요즘 뭐 많이? 주로 이제 노인 최근에 많이 오신 분들은 주로 네. 이제 그 나무 밑이라든지 밭일 갔을 때 나방이나 벌레 이런 가루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네. 그 중심으로 피부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집에서 물린 모기는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렵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캠핑 갔다 오거나 아니면 바닷가나 산에서 물린 것들은 되게 오래 가요. 아마 그 집에서 있는 것보다 좀 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린지도 모르게 물려있는 경우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일단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뭐 일단은 물린 자리가 이제 네. 가렵고 네. 또 붓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를 손으로 긁는 바람에
2차 감염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가렵다 말아버리는데 부어버리죠. 상담 전화 받고 네. 말씀 듣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도 그 발톱 무좀 그 약을 먹는 거 얘기했는데, 네. 그 지금은 또 엄지 손톱이 네. 그 굴곡 잊어서 이렇게 나오네. 아이고. 그게, 거기 그 무좀하고 연관 있나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좀이 있으면 이 스타일이 손발톱 무좀이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얗게 변한 게 무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얗게 변하진 않는데, 네.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세로로 이렇게 올라온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 7, 80%는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육안적으로 봤을 때도 굴곡이 무좀에 의해서 이렇게 굴곡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이제 모양이 약간 변형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갑 이형성증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내원하셔서요. 일단은 약을 먹는 중에도 새로 생겼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손발톱을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 노랗다고 다 무좀은 아니지만 그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톱 사이가 좀 벌어진 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수분이나 일할 때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벌어지면서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형되는 거는 모양은 한번 진료 중에 여기도 좀 봐주세요 하고 보면은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은 뭐 보통 그냥 괜찮은데, 네. 손톱이 이렇게 굴곡이 져서 나오니까. 그 일반적으로 굴곡이 예. 세로로 되는 거는 좀 괜찮고요. 가로로 되는 거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로로 올라와요. 세로로란 거는 이제 좀 일반적인 모양의 정상적인 변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발톱 무좀약은 네. 계속 타다 먹는데 가면 그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요새 약 처방만 받아가져서 먹는데. 예. 한번 꼭 저기 바빠도 제가 한번 봐달라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손톱 밑이 갈라지는 증상들도 무좀인가요? 예, 근데 무좀이 아닌 경우가 이제 아.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제 보거나 검사하면 알 수 있는데 무조건 노랗다고 다 색깔이 병현됐다고 무좀이라고 하고 안 나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 손에도 무좀이 생겨요? 그럼요. 발에만 생기는 게 예, 아니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한쪽에 각질이 있는 경우는 거의 무좀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손발톱에 노란 하얀색 두꺼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그 가루가 떨어진 무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습진약 바르고 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손에 가루가 무좀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수하면 옮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봤을 때 주부습진이라고 해서 한쪽에 한쪽 생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양쪽에 생기거든요. 습진하고는 그럼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이게 습진이라는 말이 네, 주부습진들 많이 습하다란 뜻으로 습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학 용어인데 우리가 습진이라고 얘기하는 의학적인 피부과의 정의는 균에 의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무좀은 균이 곰팡이잖아요. 네. 살아있는 곰팡이. 또 세균 감염은 세균감이 있죠. 감염, 아픈 거. 그거는 박테리아, 세균이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그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균이 원인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닌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변균에 의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 사이라든지 접히는 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습하거나 가려움질 긁어 생기는 피부병. 그거를 이제 습진이라고 얘기해요. 각질 생기면 습진. 예를 들면 머리에도 두피에 그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비듬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실은 균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를 넓게 통틀어 습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손에 뭐 껍질이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두꺼워지거나 하면 습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좀하고 확실히 다르니까 진단을 좀 그럼요. 받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꼭 한번 봐서 한쪽에만 있거나 아니면은 손발톱에 뭔가
두껍거나 노란 게 있다. 노란색이 그러면은 띄거나. 꼭 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제 음. 가족을 위해서 고치거나 주변을 위해 고치는 게 전염이 된다는 좋겠습니다. 말씀이시죠? 그 무좀. 가루가 예. 아, 그래서 양말이 예를 들면 무좀이 심한 사람들이 가족에 보면 슬리퍼라든지 양말에 가루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옮을 수 있어요. 그럼 빨래도 따로 해야 되겠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세제나 물로 하면 대부분 균이 죽기 음, 때문에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 일단은 고쳐야 합니다. 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머리가 가려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 예. 어르신 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70대 초반이요. 아이고야. 예. 그러면은 가려움증이 좀 오래되시지 않으셨어요? 아예 가끔 가다 있었는데 네. 그 머리 감는 샴푸? 가려움증을 잡아주는 그 약을 가지고 샴푸를 하면은 좀 나아지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신경 써서 못 쓰고 그러니까 네. 가끔가다 그런 게 나타나요. 예. 가끔가다 나타나시죠? 예. 계속 그런 건 아니시고요. 뭐 한 번 시작하면 며칠씩 그러고 음. 그렇습니다. 혹시 딱지나 뭐 각질이나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하얀 비듬 같은 게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게 제가 이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 제가 보니까 지루성 피부염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 병명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특히 예. 두피가 이제 각질이 있잖아요. 예. 근데 각질이 이제 얼굴에 있는 것보다 두피에 있는 각질은 좀 두꺼워요. 그래서 그 녀석이 이제 천천히 잘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 잘 안 떨어지면서 그놈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각질이 비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오래되면은 지루각화증이라는 게 또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바르는 것만 하는 거는 좋아지는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바르는 거고 좀 심하면은 먹는 약을 좀 드셔야 돼요. 먹는 약이 따로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바르는 거는 아주 약할 때. 그건 뭐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전문 의약품이라서 길게 한 2주 정도를 먹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치료가 되게 잘 되고요. 드물게 이제 어르신 같은 게 자꾸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예. 손이 가서 이렇게 짜거나 각질을 띠면은 염증이 생기면 또 항생제도 또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생제도 필요해요? 얘 만약에 잘 봐가지고 잘 관찰하면은 진물도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낭염도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바르는 걸 안 되면은 이제 내원하셔서 이제 약을 처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청결 문제는 자주 감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게 이런 이제 경우? 문제인데 네. 샴푸하실 때 막 세게 하시나요? 샴푸 한 번밖에 안 해요. 네. 비누로 한 번 하고 네. 샴푸로 한 번 하고 그러는데 한 번에 두 가지를 하세요? 예. 아니 때를 빼려면 이제 비누를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비누를 좀 쓰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누를 좀 쓰고 예. 한 번 쓰고 그다음에 이제 샴푸로 뭐 상의라든가 뭐 그런 거를 위해서 네. 샴푸로 한 번 하고 끝내는데 예.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일단은 그 방법보다는요, 그냥 한 가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님, 우리가 피부는 우리가 때를 밀잖아요. 그쵸? 가끔 때 밀잖아요. 근데 그 때를 너무 자주 밀거나 세게 밀면, 우리가 유익한 피부에 있는 성분이 다 나가버려요. 두피도 너무 샤워를 자주 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샴푸를 많이 하면 좋은 방어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이 약 먹고 바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나치게 샴푸나
또 비누를 여러 번 쓰거나 자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좋은 이 배리어 보호막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네. 이용업소에서 이렇게 이발을 하고 뭐 그러면 거기서 감겨줄 때 보면 두피는 건드리지 않고 머리만 살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못하고 가려우니까 우선 박박 세게 문지르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병원을 다니시는 분 중에서는 생활 습관을 고치면은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네. 권하고 싶은 거는 빡빡하지 마시고요. 네? 네. 비누는 기름을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샴푸 하나 정도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러면은 한 2주만 지나도 확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어르신 보니까 너무 깨끗하면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그러면 샤워도 이제 맨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맨날 하면은 피부에 있는 좋은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생기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두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2번 쓰는 거는 그런 원인도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분석을 맞아요. 좀 해보니까. 그래도 일단 좀 내원해서 진료를 좀 받아보시고 약을 드시면 좀 빨리 치료가 된다고 하시니까요. 피부과 한번 내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 너무 좀 네. 팍팍 문지르지 마시고요. 그것만 어르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샴푸만 네, 쓰세요. 알겠습니다. 비누보단요.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네.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잠을 좀 못 자거나 피곤하면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 피부에 막 좁쌀같이 이렇게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막 열감도 생기고. 예. 네. 그래서 뭐 처음엔 음식 알러지인가 해서 약도 먹어보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그냥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바로 피부가 돼서. 혹시 연령이 젊지 않으신가요? 20대 아니신가요? 네. 네. 그리고 얼굴에만 좁쌀 같은 게 쫙 나와 있죠? 네. 좁쌀이 나 있는 게 아니고 네.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확 받을 때 이렇게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조금 있지 않아요? 여드름은 아닌데 좁쌀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없어요. 싹 없어요? 네, 뭐가 있진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 정상 피부예요? 네. 그러면은 좁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네. 여드름은 아닌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장품을 좀 과하게 썼을 때 일어나는 그런 걸 좁쌀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그맣게. 네, 좁쌀이라고 표현해서. 알러지가. 그렇지.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평소에는 없어요. 평소 때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갑자기 뒤집어지는 게 뭐 주기적으로 있는 건가요? 좀 잠을 못 잤다 싶거나 조금 이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네. 일단 화장품 같지는 않아요? 네, 갑자기 화장 안 하다가 좀 화장을 하거나 또 선크림을 쓰거나 오일 같은 걸 쓰거나 그럴 때 생기는 것 같지는 연관성은 없는 것 같으세요? 네, 화장품은 계속 똑같은 걸 사용하고 매일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좁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이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스트레스 받거나 면역이 떨어지면
피부에 있는 베리어가 깨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장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제가 이제 보면 바로 아는데 그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러는 거는 음식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 이유가 우리가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다 보면 그게 알러지가 피를 타고 돌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으로 주로 오는데 얼굴만 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굴만 오는 것 때문에 네. 전화 주셔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얼굴 봤을 때 이게 전화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면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나한테 맞지 않는 여기서 말하는 화장품은 선크림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클린저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중에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여드름은 아닐 거예요. 네. 여드름인 경우는 사춘기 때문에 생긴 여드름은 알다시피 좁쌀처럼 보이지 않고 크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그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럼 예전에는 컨디션 똑같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피부로 나타나진 않았는데 네. 이게 그 장벽이 좀 그렇게 망가진 거면은 네. 어떻게 다시 좀 돌아갈 수 있을지. 일단은 피부 베리어 장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피부를 네.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피부를 우리가 좋은 질문이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몸도 피곤하면 피곤하면은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푹 자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안 받고. 네. 피부에는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클린저를 하고 선크림을 쓰고 여러 가지 화장품을 쓰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이제 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이중 세안을 하고 이중 세안 되게 안 좋아요. 아까 전에 했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피부를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분들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세안 잘하고. 본인은 안 그러시는 거 모르겠네. 그래서 2중, 3중 세안하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나가버려요. 그러면 땡기니까 또 뭘 바르죠. 본인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부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 참 속상한 건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기름이 쫙 깔려 있잖아요. 네. 그걸 또 게자를 붙이잖아요. 게기름이라고.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제일 좋은 우리한테 맞는 이제 우리 신이 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그거를 게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정말 그걸 계속 없애니까 그 기름은 나한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뭐 화장품 하는 사람들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클린저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각질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기 우리 있는 표피는 자연적으로 탈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자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민성 피부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 받을 때 보통 여성들은 뭐 빵이나 밀가루 음식 많이 먹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신이 오거든. 아, 전신으로. 얼굴에만 오는 경우는 그리고 보면은 우리 친구들 보면 게으른 사람 대부분 피부 좋아요. 자꾸 보면은 막 기름이 철철나고 막 하잖아요. 그 친구들 게으른 친구들 피부가 좋아요. 근데 이제 2중, 3중 세안하고 깨끗하게 닦고 그러니까 피부를 못 쉬게 하죠. 그래서 그럼 그 이런 베리어가 경우에 약을 좀 먹어야 되나요? 약은 1, 2주면 충분하고요. 피부를 쉬게 해주면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피부를 쉬게 해준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우리가 푹 자고 하면은 몸에서 기름도 나오고 유지가 되는데 자꾸 예민하게 자꾸 바뀌는 근데 또 거예요. 직장인이면은 메이크업 화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걸 지켜주고 2주나 4주면 금방 좋아지는데 직업상 뭐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약을 쓰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랐을 때 따갑고 땡기고 붉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줄이고 그다음에 화장품의 개수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생각할 때는 뭐 쿠션이나 미스트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화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건 다 화장품이에요. 팩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개를 쓰지면은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비교를 내면 비만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적당한 걸 먹으면 건강해지지만 많이 먹으면 비만해지는 것처럼 아마 지금 상담하신 분도 제 얘기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거고 중요한 거는 그게 지속되어지면은 이제 좁쌀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볼 때는 좋아질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럼 쉬면 완치는 됩니까? 그럼요. 충분히
의사의 힘을 많이 빌 필요 없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자연 치유가 되는데 너무나 요즘에는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매스컴도 많고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피부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좀 쉬시다가 그래도 계속 좁쌀처럼 돋아난다 그러면 병원 내원해서 약을 좀 드셔보는 것이 좋다고 하시나요? 관리 잘 하시기 진짜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네. 네. 상담 받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아이고, 됐네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중요한 듣겠습니다. 얘기 많이 했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은주 부장 모시고 건강보험 의료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